네, 금요일 이 시간마다 돌아오는 코너입니다. 박영호가 먼저 산다인데요. 코너명과 늘 정말 걸맞는 종목들 얘기 주셔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먼저 산다 코너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예. 종목까지요. 자, 이번 주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코스피지수 5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일단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오늘만 같아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또 금요일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하고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걸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저는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높은 폭으로 반등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그동안의 매도가 사실 외국인은 좀 매수를 했고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시장을 압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서 다시 추세적으로 고점을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뭐 외국인 수급보다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양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된다면 시장은 저점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좀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락한 다음에 박스권 구간에서는 뭐 구태여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투자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음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미증시의 상황부터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관망의 자세로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도 물론 좋게 볼 만한 종목들 있겠죠. 먼저 사볼 만한 종목도 있을 거고요. AS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얘기하면 또 위원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엔캠을 떠올려 주시거든요. 예. 엔캠은 올 한 해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저가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엔캠부터 해서 2차 전지까지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엔캠은 정말로 한 6배 정도 제가 얘기한다면 6, 7배가 올랐었는데 2차 전지주는 이제는 섹터를 조금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봤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 그만큼 반영이 됐었고요. 이제 2차 전지주를 보면은 숫자가 찍히는 쪽 앞으로 좋아질 것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돼서 어떤 호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제 분리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소재 쪽이 시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양극재나 이런 업체도 상당히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 소재 쪽에 중국하고 견제 사실 그 분리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판매량이 가장 많은데 이게 미국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면은 국내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SK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분리막 WPC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섹터의 포커스를 조금 달리 볼 때가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다르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다소 우호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AI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변압기가 약간 또 쉬어가는가 싶더니 결국 어제 시장에서 보면 역시 변압기는 변압기구나 싶었습니다. 재룡전기도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60% 이상이네요. 사실 그 전력 변압기 쪽은 제가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수출 물량이라든지 기업의 가치 평가라든지 성장성 이걸 보면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좀 올랐거든요. 올해는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그 전력기기 업체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이러한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장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 하면 확실히 엔캠과 재룡전기가 생각난다라는 얘기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길창기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화인텍인데 조선 섹터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낙수효가 기대되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3월 15일 유망주로 얘기해 주시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 7% 이상이었는데 간략하게 AS 해보고 갈게요. 조선 관련주는 뭐 오늘 그 수조 앵커가 아침에 다 얘기를 하셔서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조선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섹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친환경 선박 그리고 고가 선박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이 고가 선박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 이런 쪽으로 들어오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쉬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섹터가 좋아지겠다라고 보고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수혜주라는 점들도 이 섹터의 그 움직임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갖고 계시는데 오늘의 핫 섹터 조금 전에 스포처럼 먼저 나갔는데 네. 조선이었습니다. 네. 어제 미중 갈등 수혜주로도 거론되면서 조선 3사도 올랐고 이 기자재도 갔고 해운주도 갔거든요. 조선 쪽 여전히 기대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브리핑하면서 여러 차례 봐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차고 넘친다고 네.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차고 넘치거든요. 네. 조선은 제가 지난번에 그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수진앵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차고 넘친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할 일이 많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수주가 고가 선박 위주로 수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 선박을 거의 전 세계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LNG 선박도 중국의 일부분은 좀 가고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거의 한 70% LNG는 한 70%를 국내가 지금 수주를 했는데 수주 잔고가 지금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앞으로 또 저희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IMO 규제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그 탱크선이나 그 벌크선 이러한 그 선박 가격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탱커선의 그 신조선가 지금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이게 아직도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벌크선 가격도 지금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가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주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는 거죠. 뭐 중고선가 여기에도 중고선가도 요즘에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고선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배가 부족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공급되지 않은 배들이 좀 있지만은 사실 중고선가가 오른다면은 사실 신조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조선업체가 이제 LNG선 수주도 확대하고 싹쓸이를 지금 암모니아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IMO 규제입니다. 이 IMO 규제가 우리 조선업체의 새로운 희망과 날개짓을 불어넣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IMO 규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2024년, 2026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친환경 선박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하면은 일단은 운행을 금지시키고 수리하거나 아니면 재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재건조를 하는 그 운행 중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선박업체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돈을 버는 거고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건데 항구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치명타인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잖아요. 그래서 선주들이 IMO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신조선을 발주해 주는데 이게 주로 다 친환경 선박이라는 거예요. 이 친환경 선박은 지금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조선업종 수주가 친환경 선박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전략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역시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은 이제 바닥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최근에 환율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보다도 수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환율 수혜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조선주는 계속해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조선 3사 중에 한화오션이에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뭐 지난번에는 그 다른 조선에 관 말씀드렸는데 하나오션이 어제 보면은 하나시핑을 설립을 하면서 다른 조선사하고 다른 그 발걸음을 보였는데 이유는 뭐냐면은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닉스를 SK가 인수를 하면서 은행 관리에서 탈피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그 리더, 운영자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하나오션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가 인수하면서 이제부터 구조조정이 모두 끝나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점이라서 가장 성장도가 높고 그다음에 투자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게 하나오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부응하게끔 최근에 호주의 뭐 오스탈 인수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라면은 국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하나오션이 수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가장 리스크하게 약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국방 쪽 우리가 무기 체제하고 그다음에 크루즈선인데 이 오스타를 인수하게 되면 하나는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부터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선 회사보다는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어제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과 이런 뭐 해운 쪽도 있지만 방산이라는 강력한 모멘텀도 장착한 그렇죠. 회사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지만 아직 작년 전고점 대비해서 10,000원 가량 떨어져 있거든요. 가격 전략도요. 작년 전고점을 앞으로는 돌파할 전략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금액에서 아래 위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 충분히 무리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에 37,000원 정도 드리겠지만은 아마 작년에 최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손절가는 28,000원 라인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고 매수가는 33,000원, 목표 주가 37,0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먼저 사볼 만한 종목들 자세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